시장이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성환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장 모셨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연말이기도 하고요. 지점에 있다 보니까 고객들과의 스킨십이 매우 좀 잦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유동성의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연 내년의 먹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못 보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들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첫 번째 질문하신 이제 자금 부분에서는 일단은 그 시장에서 올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6월에 최고점이 3,316포인트, 그러니까 6월 달 기준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상저하고의 어떻게 상고하저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강세일 때는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거래 대금도 증가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도 축소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아직 방향을 못 찾고 있다 보니까 박스권 장세잖아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어떤 날은 많이 오르고 어떤 날은 빠지다 보니까 시장에 계신 투자자분들도 아직 방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줄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은 경계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내년 증시를 좀 보고 그런 분위기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그런 성공 투자의 기회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경제학에서 S자 산업곡선 이야기 하잖아요. 결국에는 산업 초기. 예를 들면 예전에 브라운관 TV에서 LCD 평면 TV로 나올 때 가격이 500만 원, 1000만 원 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낮아지면서 Q 보급이 늘어나고 가격도 떨어졌잖아요. 그런 그 산업 곡선의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섹터를 봐야 되는데 그 섹터가 지금 주목하는 섹터가 미국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기존의 빵에서 이제 많다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많다요? 많다. 한국말 같기도 하죠. 많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이 많다. 이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하려면 빵에서 이제 많다로 봐야 된다. 근데 재밌는 점이 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고 이 회사들이 공통점이 또 자율주행과 또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메타버스도 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현님 아까 이 표 다시 좀 보여주실래요? 보니까 교집합이 있네요. 애플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애플이 그나마 이제 살아남았고 이제 애플은 자율주행차도 한다고 하고 지금 전기차도 한다고 그러고 상당히 좀 기존의 많다에 좀 들어갔고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보면 지금 그 GM이죠. 그러니까 제너럴 모터스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한다고 하고요. 엔비디아나 테슬라, 알파벳 모두 지금 구글의 모회사가 알파벳이잖아요. 여기 역시 결국엔 자율주행차로 지금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많다에 내년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전기차 저도 이제 차를 바꾸게 되면 당연히 전기차로 바꾸겠죠. 그러니까요. 네, 다음 차는 그리고 자율주행도 되는 차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과 발이 놀고 있으면 제가 스마트폰도 보고 책까지는 좀 그렇겠지만 영화도 볼 수도 있고 짬짬이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S자 곡선의 이제 밑에 그러니까 이제 초기 단계에 와 있는 그런 거잖아요. 자율주행을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 제약바이오가 올해 많이 쉬었습니다. 제가 제약바이오를 가만히 보니까 올해 화두가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들이 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이쪽에 워낙 쏠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성장주인데 거기에 비하면 많이 소외받았었죠. 소외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내년 1월에 JP 모건 헬스케어 그런 컨퍼런스가 있고 또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주가는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임상 진행이나 그리고 그런 프로세서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내년에 나오는 회사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 특히 올해 좀 재밌었던 거 하나는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이 mRNA라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RNA 관련된 그런 개발하는 회사들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ESG 경영. 이게 상당히 이 화두인데요. 그러니까 ESG 경영은 친환경도 있지만 거버넌스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해 또 많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내년에 5가지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 이제 조금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점장님이 보시기에는 내년 주목할 탑픽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현대 기아차를 좀 그 관련된 현대 오토 에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차 그룹 내에서 이 IT 서비스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뭐 현재 그 차량용 반도체를 내재화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그리고 미래자동차 그 핵심 부분이 결국에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할 수 있는 이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또한 최대 주주 자체가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특히 내년에 또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뭐 아이오닉 5 뭐 출시 계획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대구의 그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이 부분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차량 안에서 뭐 즐길 수 있는 것들, 뭐 엔터테인먼트나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현대 오토 에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메타버스와 좀 관련된 건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좀 최근에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거를 1대1로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단톡방에서 같이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제 이런 카톡에서 대화가 이제 가상세계 메타버스로 앞으로 옮겨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게임도 즐기고 회의도 하고요. 이런 거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기술이겠죠. 이 관련된 회사로 이제 R서포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R서포트는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해 소프트웨어 연구를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1분기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사에서는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내년 1분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재택근무라든지 특히 최근에 집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사무실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집중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격 기술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 또 헬스케어하고 또 접목하면서 헬스케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헬스케어에 대해서 약간은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데에서 부담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그런 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도 역시 또 향후에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한 270억 원 정도, 내년에도 또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주가가 지금 8,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신한금투에서 목표 주가 13,000원을 지시하고 있는데 그 이상도 저는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라는 게 오랜 판박인데요. 이번에도 그럴까요? 내년 우리 코스피 밴드 지수를 교보증권에서는 2,850에서 3,450으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내년 지수를 상저하고로 좀 보고 있지만 매년 1월 달에는 그 1월 효과가 연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앞서 계속 나왔지만 연말에 그런 그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옵니다. 하나 좀 제가 팁을 드리면 코스피나 코스닥의 그 지분율에 따라서 그리고 또 금액이 10억인데요. 그게 지분율 주식 수는 28일 기준이고요. 주가는 30일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헷갈리시는 게 28일 날 주식 딱 팔아놨는데 30일 날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내가 10억을 넘어가 버리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감안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돼서 1월 효과는 그런 주식을 비워놨다가 다시 채워주는 과정.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권리락 이후에는 더 효과가 먼저 좀 나올 것 같아요. 연말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을 비롯해 내년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테일한로 지점장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